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땅콩 리턴의 주인공, 그러니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마카다미아라는 땅콩 종류 판매 증가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판매량이 무려 10배 넘게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토교통부도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또 행정제재도 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의 조사 행태 과정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여론의 압력 때문에 이런 제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당국은 피감독기관인 기업은 을이라는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행정당국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오늘 3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조인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지. 네.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예, 맞습니다. 아유, 전국도 시베리아고 뭐 터지는 일도 많은데. 네.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저 교수님 공개 방송. 아, 예. 너무 어제.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별 말씀. 어제 참 우리 최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잘 아유, 끝날 아니요. 수 있어요. 김장훈 씨 덕분이 컸는데요. 우리 덕분이라 그러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인데. 예.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아,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정말 받았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호를 꽉 채워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참 느낀 건데요. 그래서 더욱 우리 방송을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의 눈높이와 청취자분들의 맞습니다. 상식, 이 생각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못 오신 분들. 이 방송 26일에 나가니까요. 26일이군요. 그리고 연말에 방송하실 텐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뜨거웠던 분위기를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어제 공개 방송에 오셨던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저희 샵 0945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야, 감사합니다. 간직하고 소개해 정말 드리도록 감사하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어제 예. 연예인이신 김장훈 씨가 이 일개 평범한 일반인인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감동 먹으셨는데. 감동 먹었습니다. 무슨 자, 오늘 말씀을. 카피는요. 예. 1770년 오늘 참 추운 날 태어난 분인데 이 베토벤의 생일이에요. 아, 베토벤. 네. 예. 지금은 고전파의 거두. 그렇죠. 악성 베토벤. 예. 그렇지만 당시는 저는 어렸을 적에 악성이 뭔지 몰라가지고 성격이 아주 안 좋았다는 안 좋은 얘기인가 어감으로. 뭐 네. 그런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음악을 한 분인데 예. 오늘은 이제 베토벤의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작품으로 뉴스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엮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네, 걸까요? 비창이 있는데요. 예. 비창. 마음이 많이 상하고 슬픈 상태. 자, 몇 주 동안 전국을 블랙홀로 몰아넣었던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예. 검찰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단선적인 경로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요. 정윤회, 박지만, 서양희 등 대통령 친인척과 과거 측근 관련 문건들은 모두 박관천 경정이 들고 나왔고 한경위를 통해서 복사됐으며 사망한 최경희를 통해 언론사로 전해졌다. 이것이 이제 검찰이 추정하는 그렇죠. 일각입니다. 예. 그래서 박관천 경정은 전격 체포됐습니다. 어제 속보를 보니까 이제 이 헤드라인이 이래요. 박관천, 조응천, 청와대 모두 속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지금 윤곽은 어떤 의도도 없었고 문건이 그냥 발이 달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언론사로 찾아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로 이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엊그제 사망한 최경희의 유서 그리고 예. 유가족이 이제 억울하다는 항변 이것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한경위의 녹취를 확보해서 이것이 주요 증거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의혹이 가라앉을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 박관천 경정은 전격 체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변화할 가능성은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그 뉴스는 네. 어떤 겁니까? 베토벤의 이제 피아노 협주곡 중에 저도 아주 좋아하는 황제가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시대의 황제하면 이제 위세의 다른 표현이겠죠. 예. 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오프닝 멘트에 말씀 주셨지만 예. 오늘 제일 추운 날 하필이면 예.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성도 있었고 폭언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항공보안법에 이제 위배된다라고 하고요. 검찰에서는 더 폭행 여부 있었다면 폭행의 정도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쟁점이 아직 남아 있어서 기타 여죄들이 모두 오늘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받게 될 텐데 검찰은 구속 기소 여부까지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땅콩, 이 땅콩은 또 화를 낸다고 해요. 예, 마카다미아인데 땅콩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런 패러디가 일종의 돌아다니는데요. 땅콩은 명예훼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땅콩 회항이 아니고 오늘은 베토벤 작품 이름을 따서 황제 회항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이 논란은 이제 재벌가 2세, 3세에 대한 인성론, 자질론, 경영수업론 그간 쌓여왔던 우리의 이제 경제적인 구조적 문제 이것까지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날씨도 춥지만 국토교통부보다는 검찰에 불려가면 오래 있거든요. 네. 화장실 청소 어떻게 네. 잘 돼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검찰청 화장실도 예. 깨끗하게 여자 화장실을 청소해야 될 텐데요. 대한항공에서 욕을 해야죠, 검찰에도. 네. 그래야죠. 예. 자, 근데 이 지금 대한항공 관련해서 정치권으로 이게 불똥이 튀었어요. 아, 맞습니다. 어제 밤에 보통 밤에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주로 연예인분들 이름이라든가 맞습니다. 드라마가 많이 오르내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능 네. 프로그램이 정말 밤에 하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서 네. 막 검색을 하시는 건데 네. 어제는 문희상 이렇게 이름이 포털 1위를 찍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밤에 찾아봤더니 벌써 10년 전 일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2004년 일이죠.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당시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실세였습니다. 이때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때 비서실장이었을 거죠. 그렇죠. 청와대. 근데 예. 이제 대한항공 이 조양호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예, 경복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남의 이제 취업 문제를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청탁했었다. 근데 이게 2004년에 이제 이 법정 판결문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처남이 하필이면 청탁해줬다는 처남이 그 누나 부부와 함께 소송을 이역 벌인 소송을 거예요. 벌였죠. 맞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판결문에 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어제 새삼 10년 만에 화제가 된 건데요. 그럼 대한항공의 이 문희상 현재 비대위원장이 이 인사청탁을 했었단 말이야. 그것도 처남을 이게 이제 굉장히 네티즌들에게 들끓었던 거고요. 밤새 갑론을 박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실검에서 내려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김성수 대변인 사실로 인정은 하면서도 문 위원장이 이 간접적으로 청탁을 했고 대한항공이 취업한 것은 아니고 건너 미국 업체에 취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를 오늘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예. 처남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뭐 8년 동안 8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고. 연봉 1억이죠. 예. 10년 전이면 나이도 지금 얼마나 되실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제가 볼 땐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이 지금 뭐 대한항공의 지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우리 어떤 비판 엄청 영향도 했다. 예, 뭐 비호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네. 딱 듣는 순간 참 처절하던데 안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야당 또 하나 있죠. 박지원 의원 어제 예. 북한 다녀왔는데요. 예. 개성을 방문했던 거죠. 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관련해서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자격으로 개성 방문했고요. 예. 2호 여사명의 추모 화환을 전달했습니다. 북측은 원동현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예. 나와서 이제 담화를 1시간 반 나눴다고 하는데요. 북의 입장은 내년 6.15 선언 15주년이니 남북이 교류 협력을 넓혀서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좋은 덕담이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삐라를 지목하면서 이런 돌발 행위가 없어야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던 얘기 이제 또 박지원 의원에게 했는데 뭐 이걸 이제 굳이 대화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좀 진정성 있는 열정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상당히 그 반대를 많이 했었죠. 경북 숙주 얘기도 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데 네. 북한이 우리한테 삐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우리 남쪽에 뿌릴 삐라를 광고처럼 만들고 경연대회까지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네들은 만들어도 되고 우리 삐라는 문제가 된다는 희한한 발상. 이런 입장 좀 북한 이제 좀 네. 상식선상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임시국회 개회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계속 막말 공방 중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야당을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참.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비난이 역으로 일자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반론도 냈고요. 또 야당이 이제 박수현 의원은 철진한 색깔론을 펴고 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이 국회 방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요? 네, 뭐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아닐 거예요. 네. 시험 때인데. 그렇죠. 지금 기말고사네요. 네, 네. 그럼 시험 아직 치지 않은 네, 뭐 네. 중고등학생들이 와 있었던 것 같은데 방청 중인데 이랬고요. 국회 어제 쟁점은 시계형 몰래카메라입니다. 아. 이거 007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청와대가 이제 그랬어요? 이것을 구입했다는 것을 야당 최민희 의원이 현안 질의 때 이 청와대에서 그럼 뭔가 감시하기 위한 장치 아니냐 장비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노근 의원 또 격분했고요.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다 비난을 했는데 이 의원들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참 이게 연말에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이 와중에 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경제입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원론을 강조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데 정윤회 문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해야 한다. 예. 운영위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예, 실세 3인방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 여야 대치가 오늘 날씨만큼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계 몰래 카메라를 청와대에서 구입을 하나? 이게 연설 비서관실에서 연설을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했다는 건데 캠코더 쓰시지 굳이 글쎄요. 의혹을 사고 예.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사시는 바람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저 어제 오셨던 분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주시면서 다시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계신데 네. 사사우사님 어제 공개 방송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방송 기대합니다. 저도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2176님, 많이 추운 날 어제 정말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교수님 청바지 멋있었고요. 예쁜 스태프들도 감사합니다. 이 뒤는 그냥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3369님, 어제 행복한 공개 방송이었어요. 어제 행사 사진도 보내주셨죠. 정말 고맙습니다. 0012님, 최영일 평론가님, 실물을 보니까 목소리보다 더 멋있으셨습니다.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거꾸로 되면 천만다행이죠. 아니 거꾸로 되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예. 목소리 듣고 기대했는데 실망입니다. 뭐 이럴 수 그렇죠. 있죠. 예.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네, 해줄까요? 오늘 베토벤을 카피로 잡았으니까요. 예. 베토벤 하면 짠짠짠짠 운명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추운 날씨지만 우리 운명을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예. 제목만 운명이고요. 우리 가요인데요. 예. 임정희 씨와 K-윌이 같이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Station.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을 깼으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 김정일이 죽은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우리 측 일행이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제 방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 발언을 한 분이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김진태 의원께서는 그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좀 강도가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일 조합에다라는 심부름꾼이냐, 네. 이렇게 발언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 발언하신 거죠? 네. 저는 그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마주 보면서 지금 3년째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금 이 김정은 좋아가지고 그거 배달해주고 있어요. 지난 몇 달 전에는, DJ 서거, 우리나라에서 그 네. 행사를 하는 일부러 북에 가서 김정은의 조화를 받아가지고 왔었죠. 예. 그냥 받아가지고 온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우리 호국의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갔다가 아주 그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또 김정일에 대해서 조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또 평양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꽃이나 배달하는 사람이냐, 그걸 왜 국회의원이 하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거죠. 예. 그런데요, 김진태 의원께서도 남북 간에 있어서 이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런 걸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정말 순진한 접근법이고요. 예. 자, 박지원 의원 어떤 분입니까? DJ 때 비서실장을 정말 지내고 이 6.15 정상회담을 일으켰던 그걸 성사시켰던 분인데요. 이제는 소임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요즘에 이 시대 정신에는 안 맞는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그 살인,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 김정은이한테 꽃이나 배달하고 가서 환심을 사서 우리 남북 대화의 물꼬가 풀린다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이거 예.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기도 맞지 않고 방식도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기본 그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저 김정은 살인 정권에게 머리를 조아려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남북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은 통일부의 방북 허가, 이게 방북 허가가 없이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방북 허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예. 이 정부에서는 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이제 보세요. 그 뭐 방북해서 이제 꽃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 뭐 무슨 뭐 가서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꽃 전달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승인해 주자. 이거는 순진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순진한 척 하는 겁니까? 아, 예. 이것도 승인 안 해줬다가는 또 야당에서 엄청 반발하고 시끄러울 테니까 그래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영혼이 없는 거죠, 영혼이. 그 김정은 정권이 어떤 짓을 했고 지금 어떤 이 민족의 재앙을 불러왔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보신주의로 저는 일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관광체육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 쓴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그리고 신은미 씨 측의 입장 거기에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고 네. 또 통일부가 만드는 다큐에도 이게 아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출연을 했는지 뭐 했는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슨 위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측면과 황선 신은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 그 신은미 씨 그 아주 능청스럽고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또 이제 빌미 삼아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이렇게 우수도서 선정하고 무슨 저 토론에 판도 깔아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거기서 우리 정부가 어물어물 하지 말고 뭐 문체부고 뭐 통일부고 그때는 이런 줄 몰랐다. 그 잘못됐었다. 뭐 북한 갔다 와서 책 써서 그게 뭐 이렇게까지 이 심각한 종북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잘못을 시인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뭐 그냥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니까 자꾸 저렇게 그냥 그 꼬리를 밟혀가지고 저렇게 이용당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참 흔들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만한 소재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예. 그렇죠. 정말 이거는 무슨 좌우 여야를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뭐 종북 활동하는 사람, 종북 콘서트 이런 데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그 신은미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일탈 행동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야당이 그동안 저런 그 빌미를 계속 줘왔거든요. 예. 우리 이 사회에서. 통진당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건 또 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진당 정당 해산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예, 예. 뭐 거기다가 그 신은미 콘서트 거기에 참석한 그 새정치 의원도 있어요. 임모 의원이요. 예. 거기다가 그거를 아예 불러서 그 무슨 토론회를 해보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홍모 의원이요. 예. 그러니 그 지금 제1야당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망둥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지만은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여당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이제 청와대 보고서 이 네. 청와대 문건 관련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무슨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그래서 국회에서도 늘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저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주장을 하는데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야, 또 뭐 저런 게 있나 할 때도 사실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다 사실 무근인 것들입니다. 예. 뭐 만만회가 있다. 무슨 뭐 박태규 로비스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지금 뭐 뇌물 받은 거로도 재판 받고 있고 그런 분이 이렇게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자꾸 이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국정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관천 경정을 일단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체포를 하고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그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조응천 전 비서관하고 사법시험 동기예요. 아, 그러세요? 검사도 같이 했고 너무나 잘합니다. 예.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이 한심한 지금 세태입니다. 어떤 그 공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런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 뭐 조그만한 뭐 서운한 일만 있으면 금방 등을 돌리고 이거를 여기저기 언론에 뭐 인터뷰를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인터뷰를 하지 않나. 정말 이건 그 남자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좀 인복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신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좀 더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청와대 문건 자체가 이게 시중에 흘러돌아 다닌다는 게 이게 유사일에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그래 놓고는 예. 뭐 누가 어쨌니 저쨌니 하고서 그걸 말을 떠들고 다닌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한 일이죠, 뭐.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보도된 겁니다. 네. 요것을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김모 씨라고 있는데 네. 이 김모 씨가 문희상 비대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내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누나죠. 그러니까 네.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부인이 소송을 낸 김모 씨의 누나가 되는데 바로 문희상 비대위원장 부인 그러니까 누나가 이 자신의 명의 그러니까 처남 김모 씨의 명의 건물을 담보로 박모 씨한테 돈을 빌렸는데 네. 돈을 갚지 못해서 건물이 넘어간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양도세를 명의자가 이제 처남 김모 씨니까 네. 김모 씨가 내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걸 안 내준 모양이죠. 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 문희상 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서 미국에 살던 처남 김 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그래서 미국의 한 컨테이너 회사에 취업한 김 씨가 8년 동안 컨설팅 명목으로 74만 7천 달러 그러니까 8억 2천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은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예. 아니 무슨 처남이 그러니까 자기 누나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고 어떻게 집안 단속을 했길래 저런 일이 생기나. 우리가 모르죠. 좀 씁쓸한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의 뭐 처남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판결문으로 밝혀졌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정말 또 저는 씁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 같았으면 벌써부터 그거 헤집어 내가지고 뭐 특검하자 뭐 하자 하는데 우리 보수는 얼마나 이렇게 참 말랑말랑합니까? 그게 민사 판결문에 나올 때까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올해 몇 년 지난 게 이제 판결문에 적히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한 거 이것도 정말 참 한심한 일인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와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요, 겉으로는 이게 원칙이 잘못됐다, 뭐가 어땠다 하죠. 돌아서면 자기들은 훨씬 더 합니다. 예, 지금 무슨 국정원에 농단이니 예. 뭐니 하는데, 이 사람들 예.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거 훨씬 더 심했거든요. 이런 이중 기준, 이게 알겠습니다. 정말 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네. 오늘 김지태 의원께서는 책 사인회 하시죠?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에서 출판 기념회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인회 그러니까 하고. 예. 출판 그러니까 사인을 기념회를 하시는 거군요. 못하게 하니까요. 예. 그 책 내는데 그 비용 많이 들거든요. 예, 예. 그거라도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책 팔러 광화문 어디 대형 서적에 제가 직접 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상대로 좀 선전해서 책이라도 좀 팔아 보려고요. 예.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요, 예. 새로 그 출판 기념회 금지한 거에는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정가도 못 받는다. 네, 사람들을 100명이라도 불러서 정가대로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받고 파는 것도 금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많다. 왜 그런 걸 못하게 하냐 해서 못하게 하니까 저는 그냥 길에 나가서 팔겠다 이거죠. 당당하게. 그래서 제대로 좀 팔리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당연히. 김지태 의원 아닙니다. 정도면. 근데 그렇군요. 아니 제가 네, 이거 정가 판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 형식으로는요. 그렇군요. 네. 예. 그거는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헌이다. 어떻게 죄값 받고 그냥 팔겠다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해서 제가 반대했던 건데 이제 국민 여론은 뭘 이것저것 따지냐. 그냥 출판 기념회 너네들 그동안 배 많이 불렸으니까 이제 무조건 다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예. 그거 국민들 속 시원하는 거는 좋지만 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기 김 의원님. 네. 어쨌든 쓰신 책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태희 난중 일기입니다. 제목이. 그렇군요. 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경제 뉴스들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새 눈에 띄는 몇 가지들이 있죠. 가장 큰 것이 물론 대한항공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유가 문제인데요. 이 대한항공 문제 계속해서 우리 속을 많이 썩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거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를 하니까 예. 이 대한항공 문제 내일 좀 꼭 좀 짚어주세요. 예? 그럴게요. 오늘 예. 2시 소환 계획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또 다른 경제 관심사가 뭐냐 하면 금리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말이에요. 회의가 네. 열린 모양이에요. 미국이죠. 예, 미국의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게 FOMC,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하루가 됐고요. 예. 오늘 밤에 이제 이틀째가 열리고, 이틀째 끝나는 날 이제 성명서 비슷하게 이제 결과를 밝히는데, 연준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격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고요. 외신들도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유가 폭락도 있지만 예. 미국이란 나라가 언제 금리를 인상하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또 얼마나 올리는가 여기에 지금 모두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전망들, 추론들을 보면은 올해 연말이기도 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이번 회의 때는 반드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게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떤 힌트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내일장에 이 재료가 분명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성명서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 시간에 미국 회의가 오늘 밤에 또 열리게 되니까 내일 새벽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연준 성명서 이렇게 발표할 때도 몇 월 며칠 날 몇 %포인트 올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정책 연준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지가 않고요. 묘한 이제 암시, 뭐 은유 이런 걸 쓰는데 예. 우리가 지켜볼 것은 그동안 매번 이런 성명서에 나왔던 상당 기간, 영어로 말하면 for a considerable time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실 그동안에는 맨날 이 표현을 썼어요.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한다. 상당 기간 이 for a considerable time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마도 못 참죠. 이번에는 예. 네? 그런 거 네. 못 참죠. 이거 빨리 어떻게 뭐를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선호하죠. 예. 예, 그랬는데 이 상당 기간이라는 말을 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 금방 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상당 기간이라는 게 얼마였었냐? 그때 우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게 이거는 한 아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런 건데 예. 만에 하나 이제 3개월 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빠진다. 그러면은 3개월 내라고 봐야 되니까요. 12월에 이 표현이 빠졌다. 그러면은 내년 1분기 내에 1, 2, 3월 내에는 거의 확실하게 100%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 약간 긍정. 아니 그러면 세 달 길어야 3달 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 긍정론자들은 이 for a considerable time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한 데서 상당 기간 빠져도 be patient라는 뭐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볼 것이다라는 단어, be patient라는 단어를 대신 넣으면은 이게 또 한 3개월 이상은 버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오늘 밤에 충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길어봤자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그래서 뭐 쓰나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를 뺏기게 되니까 달러가 미국에게는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이 물건 가격은 떨어지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요. 이게 더 이게 심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지금 유가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유가만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하고 폭락한 상태로만 있다면은 우리가 달러를 미국에 뺏기더라도 이 실물의 왕 석유는 어쨌든 싼 값에 들여올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은 완화될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믹스가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좀 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버틸 수가 있는 타이밍이 있죠. 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그나마 이 유가나 이런 실물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외환 보유고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